안녕하세요. 작가이스택TV 이작가입니다. 제가 요즘 졸업 드라마 관련해서 여러분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 것 같습니다. 드라마 대사를 통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인공이 다니는 이 학원의 라이벌 학원가 원장, 백발마녀 원장이 등장을 합니다. 주인공과 대립되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백발마녀가 명문고 교사, 이 표상섭 교사를 영입을 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 있는데, 이 표상섭 강사는 자신의 신념을 갖고 아이들을 가르치고자 무료 강의에서 또 그러한 모습을 또 보여주지 않았나 싶은데, 그 모습을 바라본 원장 백발마녀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학원 강사는 돈을 많이 버는 게 미덕입니다. 이 대사를 듣고 참 씁쓸해지기도 하는데요. 우리의 교육의 가치, 그 본질이 어쩌면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지는 않나, 그 이야기를 이 대사를 비롯해서 드라마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던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여러 과목 중에서도 가장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 가장 본질 중에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국어 과목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던 듯 싶어요. 국어라는 과목은 이해를 바탕으로 쌓아나가야 하는 과목인 것이죠. 그런데 요즘의 교육의 현실이 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어떻게 가고 있다? 암기로, 암기하는 내로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상 문제 뽑고 적중 문제 뽑고 암기하고 달달달 외우고, 그렇게 국어 공부가 잘못된 방향으로 접근이 되고 있고, 그런 현실에 맞춰서 자신 또한 살아남기 위해서 악착같이 열심히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그런 선생님, 그리고 아이들을 좀 제대로 가르쳐 나가고 싶다 하는 그런 방향 사이에서 이 충돌해 나가는 그런 이야기들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죠. 참 시사하는 바가 많은 드라마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미래 인재는 어떤 인재들을 요구하고 있을까요? 생각하는 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뇌, 가능성이 있는 그런 인재를 요구하고 있는 이런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하고 있지 못한 이 교육의 방향들, 여전히 우리 친구들이 달달달 암기하고 암기하는 대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죠. 예전에 학력고사 같은 경우가 그렇게 주입식, 암기식의 공부 방향과 맞는 그런 평가 방법이었다면은,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요구하는 인재는 주입식, 암기식을 원하지 않는다. 수능이라는 게 생겨났고, 수능, 바로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제 출제 방식, 암기가 아니라 어떤 독해력을 중요시 여기는 그런 문제 출제 형식으로 바뀌었죠. 초반에는 그렇게 나아가는가 싶더니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교육의 현실은 암기해서 문제 많이 풀고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전교 1등인 시우 학생 또한 답답하다고 합니다. 암기가 과연 정답일까? 시험 문제에서 맞닥뜨리는 낯선 문제에 늘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고 두렵다는 얘기를 하죠. 이 시우 학생을 통해서 더더욱 우리의 주인공 강사들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교육은 무엇인가? 당장의 성과를 이뤄내기 위해서, 당장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 당장 아이들 좋은 대학에 보내기 위해서 그 목표를 바라보고서 예상 문제를 뽑고 주입식 교육을 해나가고 있는 이 현실, 특히 고등의 경우 이런 방향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교육의 방식은 당장은 그 결과가 좋지만 그 이후는 남는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만났던 학생의 사례를 좀 이야기를 해드리면요, 같이 논술 수업을 진행했던 친구였었는데, 역시 이 친구 같은 경우도 전혀 기초력이 자리 잡혀 있지 못한 학생이었어요. 단순히 글자만 읽어 내려가고 읽는 방법을 잘 모르는, 그래서
국어 과목이 정말 힘든 친구, 국어 과목이 미도달이었던 친구였었죠. 근데 꾸준히 이제 저랑 같이 읽어 나가는 그 힘을 배워나가기 시작했고요. 정말 더딘 과정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 과정 안에서 정말 답답한 순간도 많았고, 이걸 계속 해야 되나 의문점도 들었을 것이고요. 그 중간중간에 또 부모님도 전화가 오셔서 아이가 너무 힘들어한다, 이렇게 계속 가도 될까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나아갔어요. 힘든 순간에도 부모님께서도 그리고 선생님도 책찍질하며 격려하며 꾸준히 이어나간 결과 이 친구에게도 변화가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별로 말이 없던 친구였는데 같이 엄마 아빠랑 식사하는 자리에서 말수가 많아지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항상 학교에 가면은 답답한 거예요. 수업 시간이. 무어라 선생님께서 설명해도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모르는 거죠. 그런데 논술 수업을 받은 이후부터 이제 텍스트를 돌파해 나가는 그런 능력을 조금씩 키워나간 그 이후부터는 수업 시간이 재미있어지더래요. 학교 수업 시간, 그동안 답답했던 그 학교 수업 시간에 귀가 뻥 뚫리고 눈이 트이고 학교 수업이 재미있어지고 그 미도달이었던 그 친구의 성적은 급상승합니다. 그런데 국어 과목만 상승하는 게 아니라 다른 과목까지 동반 상승해 나간다는 거예요. 영어 과목에 있어서도 100점 상승해 가고 사회 과목도 상승하고, 그렇게 읽는 방법을 훈련했더니 다른 과목에까지 영향을 끼쳐서 상승해 나가더라는 겁니다. 이 친구가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선생님, 저 이제 예전에 피아노 학원 왜 힘들었는지 알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예전에 이 친구가 저에게 이야기를 해줬었거든요. 저랑 같이 수업하는 이 맞은편에 피아노 학원이 있어서 피아노 소리가 들려요. 그러면은 예전에 저 학원 다녔었는데 오래 하지 못했어요. 힘들고 지쳤어요 하면서 여기까지 이제 말을 아끼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제가 왜 피아노 학원이 힘들었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더라는 겁니다. 그동안 피아노 학원에서 제가 암기만 했거든요. 달달 암기하느라 지쳤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암기하는 거는요, 당장은 편합니다. 당장은 문제 해결이 아주 쉽습니다. 이 친구도 그랬던 거예요. 특히 기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암기는 너무 쉽습니다. 피아노 학원에서 악보를 봐야 되는데 그냥 애운 거예요. 악보를 보고 하나하나 쳐나가고 악보 보는 방법을 익혀나가야 하는데, 이 친구는 그냥 빨리빨리 선생님 손놀림을 보면서 이 정도쯤이야 암기해서 칠 수 있어. 암기하는 게 더 쉬운데 암기만 하려 드는 거예요. 점점 이제 진도는 나아가죠. 수준은 높아지죠. 어떻게 될까요? 암기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암기하기가 너무 벅찬 상황이 온 거예요. 쉬운 버전에서는 쉽게 암기가 가능하고 오히려 암기가 더 쉬운 거예요. 이해하려 하면서 노력하는 그 시간보다 오히려 암기하는 게 더 편한 거예요. 암기해서 쳐나가면은 훨씬 더 잘 칠 수 있는 거예요. 보여지는 결과는 훨씬 더 잘 치는 듯한 그런 결과를 보여줬던 것이죠. 그런데 이게 쭉 이어나갔을 때 어떤 결과를 초래하느냐? 그 친구가 얘기했던 것처럼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갑자기 수준이 높아져요. 악보를 전혀 볼 줄 모르는 친구 어떻게 되겠어요? 그 수준 높은 악보를 달달달달 외우면서 치는 게 무리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너무 힘들고 너무 지치고 더 이상 속이면서 암기하면서 피아노를 쳐나갈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힘들다 부모님께는 이제 다른 이유를 이야기하고 피아노 학원을 그만뒀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말해줄까요?
우리 공부도 똑같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때 잘해 나갔던 친구가 고등 때 무너지는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초등 때, 중등 때까지는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초등 때, 중등 때는 기초 다지기, 심화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범위도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달달달달 암기 통합니다. 그런데 달달달달 암기를 잘하는 친구가 과연 똑똑한 친구일까요? 달달달달 암기한 지식이 바로 자신의 지식이 될까요? 달달달 암기한 지식은 얼마 가지 못합니다. 시험 끝나면 바로 또 사라져버릴 지식이라는 거죠. 암기를 잘하는 애가 결코 똑똑한 애가 아니라는 겁니다. 공부함에 있어서 물론 암기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암기가 필요한 부분들도 있고요. 공부하는 데 있어서 유리한 부분들도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들을 보면서 하나하나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하나 활용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융합해서 뭔가의 새로운 무언가를 창조해 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경우에 이제 암기만 잘하는 친구 같은 경우는 달달달달 암기해서 얻은 결과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문제예요. 똑같은 어떤 개념을 묻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시만 바꿨을 뿐인데 조금만 다르게 정리해서 질문을 했을 뿐임에도 친구들은 그게 똑같은 문제인지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처음 보는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실은 똑같은 문제였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특히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왜 암기 쪽을 쉽게 선택하게 되냐 하면은요, 당장 암기가 더 쉽거든요.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닫고 달달달달 외우는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빨리 외우고 그것을 풀어내고 그것을 발표하고 그러면은 왠지 잘하는 아이처럼 보이는 거예요. 더 칭찬을 많이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암기를 선택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데 하나하나 곱씹어서 이해하고 생각하고 좀 더딜 수 있어요. 좀 못나 보일 수 있어요. 다른 친구는 쭉쭉쭉 잘 이야기하는데 왜 우리 아이는 좀 느릴까? 그게 느린 게 아니라 어쩌면은 생각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무언가를 생각하는 과정일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경우들이 많은 거예요. 초등 때는 좀 못하는 듯 싶었는데 어느 순간 그 친구가 팍 뛰어오르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제대로 공부해 나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좀 더디더라도 제대로 이해해 나가면서 차근차근 올라갔을 때 나중에 그 결과는 달라진다는 거예요. 초반의 성적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초반은 좀 느리게 갈 수 있어요. 어쩌면 그게 더 정상 속도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졸업 드라마가 단순히 국어 과목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이 국어 과목, 근본 중의 근본인 국어 과목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교육 방향이 이제는 좀 변화돼야 되지 않을까를 보여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조금 더디더라도, 느리게더라도 뚜벅뚜벅 문제를 돌파해 나가는 그 힘을 길러주는 게 핵심이라는 것이죠. 제대로 된 교육 방향의 정립이 필요하다. 하지만 어쩔 수 없는 그런 현실의 벽에 부딪히는 부분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이 기초를 잡고 해 나갈 수 있는 시기가 초등이 가장 좋다. 초등부터 시작해서 달달달달 달려나가는 그 암기하는 대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 생각하는 대로 키워주는 거. 초등은 그래도 좀 여유가 있잖아요. 고등과는 다르게 당장 입시를 바라보는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초등은 여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초등 부모님들이 특히 더 제대로 좀 교육 방향의 가치를 잡고서 아이들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지를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네요. 조금은 느리게 가더라도 괜찮습니다. 지금 머리 안에 하나하나 쌓아나가는
단계일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을 잘 바라봐야 한다. 그리고 뭔가 답이 보이지 않아서 당황해야 하는 친구들에게 우리 부모님들은 늘 옆에서 격려해 주시는 것, 이거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